제가 요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한미반도체가 TC본더4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TC본더3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을 이렇게 잘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비싼 고부가 가치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하나비전이 이거를 못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독점적인 구조로 끌고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IR팀이랑도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그대로 실적에 대한 멀티플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이드 TC본더 차세대 HBM5와 6에 사용이 되는 와이드 TC본더까지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학년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를 영상을 계속 찍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다들 수익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때 당시에 10만원대여서 10만원대 12월 말쯤에 요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냐면은 1차 목표가를 20만원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247,500원. 그래서 오늘 촬영일자가 2월 12일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추가적인 상방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전에 영상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말들은 100%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12월 27일날 영상이 올라왔는데 편집하는 시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일찍 찍은 영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24,600원대 제가 촬영을 한 다음에 1차 목표가를 20만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더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6,2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일단 요건 뚫고 간다, 요거 뚫으면 시세가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상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들고 가시면은 거의 뭐 2배 더블 이상 가고 있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얼만큼 잘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매출만 하더라도 5,767억 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라고 이번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상방으로 쏜 이유는 제가 요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한미반도체가 TC본더4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TC본더3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을 이렇게 잘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비싼 고부가 가치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하나비전이 이거를 못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독점적인 구조로 끌고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IR팀이랑도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그대로 실적에 대한 멀티플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이드 TC본더 차세대 HBM5와 6에 사용이 되는 와이드 TC본더까지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를 맞춰서 이제 TC본더 3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구조로 가다가 하나세미텍이 또 같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됐는데, 먼저 한미반도체가 TC본더 4를 이제 공급을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TC본더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나 한미반도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가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양산을 하는 것도 출하가 되는 거랑 퀄테스트 통과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 이제 출하를 되긴 했는데 공정 기준으로는 OK가 떨어졌지만 고객사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안 만들어지면은 이 퀄테스트 맞추는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주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 기준으로는 통과가 됐다. 근데 이거를 고객사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게 마지막 관문이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호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강대국이고,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디램에 대한 점유율을 완전하게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18만 전자가 100원 남았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잘 간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도 이제 장비 쪽으로는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5,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요 수급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만들어지면 코스닥으로도 쏠릴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요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은 한미반도체까지 좀 힘을 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코스피 얼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7,000 얘기하고 있죠. 이제 리포트로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7,5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명확한 독점 구조로 갈 수 있는 한미반도체 애들은 좀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방원 기업 중에서도 멀티플이 거의 다 땡겨와서 이제 임계점이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멀티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명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더 강하게 계속 치고 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이 뭐 빠지느냐, 지수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박스권은 유지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를 끌고 가는 건 코스피는 워낙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잘 가는 애들만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러다가 수급에 대한 트렌드가 코스닥으로 바뀌면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투자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진득하게 가는 애들만 계속 잡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2차 목표가를 25만원 정도 볼라 했는데 이미 좀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는 한번 거의 근접하게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음봉 전환으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장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장 기준으로도 윗꼬리를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20만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충분히 상방은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25만원 일단은 다시 한번 돌린다라고 하면 뚫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30만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진짜 세요. 진짜 세기 때문에 코스피가 진짜 7,5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30만원이 뭡니까? 35만원, 4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더블 한번 더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더블이 왔는데 더블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세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긴 합니다. 목표가는 30만원이긴 하지만 익절가 라인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들고 있었던 수익은 챙기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 라인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고, 내가 아직까지 못 샀다라고 하시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이번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뚫고 가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막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미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애들을 추격할 필요는 없다. 이미 추격한 애들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나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눌림목을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한미반도체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언제 잡아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익절 라인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그럼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게 좀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한미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번에도 연락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가이드라인 다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놓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미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해당 링크 누르시게 되면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문자 메시지 화면에서 한미라고만 보내주시거나, 이제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페이지에다가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 디테일하게 좀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더 있을 텐데, 해당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오시게 되면 매일같이 수익 인증도 업로드를 하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페도 꼭 오셔서 실력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